편의점에서 술 취한 남성들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한 편의점 점주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입니다. 자,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그 점주가 노란 옷 입으신 분이에요. 자, 지금 두 남성하고 시비가 붙었어요. 오, 막 뭐 들어요. 네. 아, 근데 술 많이 취하셨네. 와, 근데 갑자기 흉기, 가위를 들고 와서. 와, 근데 갑자기 흉기, 가위를 들고 와서. 아이고야. 어떡해. 찔렀다. 어머머머. 저거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저건 자세가 작정하고 찔렀는데.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발로 차야 네. 해야죠. 어. 자, 그리고 이제 제압한 이후에 흉기를 빼앗습니다. 찔렸을 텐데. 어떡해. 자, 상황은 이렇게 종료돼요. 입구에 테이블이 하나 있는데 다른 데서 술을 먹고 와가지고 2시간, 3시간을 자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니까 절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맞을 명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솔직히. 2번, 3번 찔렸는데도 피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다가와가지고 발로 찬 건데.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없었던 일로 하자. 그러면은 나 꼬맹값 50이랑 진단서비 30만 원이라도 내놔라. 아이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피해자일 줄 알았는데 한 달 뒤에 쌍방폭행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야, 이건 정도 잘못입니까? 칼에 찔렸어요, 지금, 가위에. 가위. 가위에 찔렸어요. 네. 찔리기 전에 뭔가를 넘기고 찼다. 그러면은 조금 뭐 과잉인가 할 수 있는데 찔렸잖아, 찔렸어. 맞아요. 이거는 뭐. 네. 받았는데 흉기. 예. 야, 근데 지금 문자로는 피의자로 이제 문자가 온 거거든요. 진짜 황당하겠다. 저게 처음에 영상이 없었던 거 아닌가? 제출하지 않고 그냥 서로 진술만 해서 저렇게 쌍방으로 입건하지 않았나? 그 이후에 혹시 제출되지 않았을까? 결과적으로 점주를 찌른 남성, 가위가 이 중대한 상해를 입힐 수 있는 흉기라고 봐서 특수상해죄를 적용해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 또 집행유예가 또 있어요. 이 편의점 점주 점주는? 같은 경우는 예. 폭행죄가 적용될 뻔했지만 네, 결과적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됐습니다. 그래서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4월에 한 아파트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와, 나 엘리베이터 너무 무서워. 자, 아파트 엘리베이터 아닙니다. 너무 좁은데. 자, 이제 문이 열리는데요. 한 주민이 내리려고 하는 순간에 앞에서 방망이야? 아, 야구 방망이를 든 남성이 등장합니다. 네. 문을 닫긴 닫았는데 다행이다. 주민이 이제 뭐 내릴 수가 없죠, 지금 상황이. 예. 자, 그래서 이제 신고가 들어갔고 경찰에 출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경찰들이 그 같은 층에서 이제 내릴 준비를 하고 방검복, 테이저건 챙겨서 출동을 했습니다. 자, 문이 열리고 여기서 경찰들에게도 방망이로 위협합니다. 왜 저러는 거야? 네. 얼마나 놀랬을까? 네. 엄청 놀랬을 거야. 그런 일이 있네. 경찰들에게도 방망이로 위협합니다. 순간 내려놓으세요. 자, 그리고 테이저건으로 신속하게 진압이 되긴 했어요. 그래야죠. 자, 근데 이 상황을 보세요. 저 방망이로 그냥 뭐 사람만 위협한 게 아니고 이미 복도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옆집 사람은 뭔 죄야? 자, 이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던 이 남성.
저기 사시는 분인가? 하시는 분이. 예. 아,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고, 예, 이 남성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왜 불구속 입건이야? 아, 또 저러면 어쩌려고. 아이고야, 진짜. 저게 왜 불구속 입건인 거야? 나한테 물어보지 마. 아니, 아니 사실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렸는데 사람이 저렇게 서 있기만 해도 사실 놀랄 때 되게 많거든요. 전 진짜 잘 놀래거든요. 그 저 아까도 저 처음에 이제 남성분이 내리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방망이로 위협하니까. 저것만으로도 범죄예요, 정말. 예. 네. 근데 지금 보니까 막 예. 집안이 난장판이에요. 다 부서져 있는데 도대체 왜 저런 거예요?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답니다.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아 이거 봐, 이거 봐. 와. 예. 아니 정말 이런 거 진짜 이렇게 짜증나요. 진술했습니다. 예. 아니 술 좀 먹고 기억 안 난다고 하면 다야. 이거 더 가중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그러면 이제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나는 점 이렇게 해서 이제 감형이 되겠죠. 그런 거 아닐까요? 예. 그러면 사실 저희가 이렇게 됐었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그냥 먼저 선방을 알리십시오. 아 그럼 또 저희가 잡혀가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위험한 그래요. 물건을 들고 있잖아요. 네. 야구방망이 위험한 물건이니까 나는 맨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남성은 어떤 처벌을 좀 받게 될까요? 우선 지금 여러 가지 범죄 행위들이 보이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범죄는 아무래도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서 그 위험한 물건을 휘두른 특수 공무집행 방해.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물건을 부쉈잖아요. 그걸 이제 재물손괴죄 형법상 형량을 보면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는 징역 7년 이하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고요. 재물손괴죄는 징역 3년 이하 혹은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그래서 무거운 형인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를 중심으로 해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근데 진술할 때 술에 취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게 그 범행을 저진 사람한테 도움이 됩니까? 근데 그렇게 변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뭐 기억이 블랙아웃 되는 경우들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억이 안 나는 거지 실행을 할 당시에는 자기 의지가 분명히 개입이 된다는 거예요. 일단 범행 도구를 준비를 했잖아요. 야구방망이라는 게 어디 있는 게 아니고 실행하는 과정이 자기 집에서부터 시작돼서 외부로 옮겨지고 사람한테까지 지금 위협을 하고 있는 이 실행 단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은 분명히 본인한테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러게요. 뭐 본인은 술에 취해서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지금 이 행동에 대한 마땅한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사장 인근의 주택가인데요. 저기 한 사람 보이죠? 네. 뭐지? 무슨 병인가? 그냥 뭔가를 집어 들어가지고 그냥 집으로 던져요. 공구 같은 걸 던지는 모양이에요. 오. 공구 같은 걸 던지는 아유, 모양이에요. 쇳덩어리야 그냥 쇳덩어리. 네. 자, 우리 갑자기 또 긴 막대를 들고 철근. 요 집 근처에서 아주 수십 분 동안 난동을 부립니다. 술 먹었나? 그리고 잠시 후에 보세요. 이 사람 갑자기 오! 뭐야 저 뭐야? 갑자기 오! 뭐야 저 뭐야? 여기요? 차 안에 사람이 있는데. 예. 뭘 던진 거야? 운전자가 있는 상황이고요. 자기가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돌덩이를 던졌습니다. 오우, 저 끔찍해. 어머. 오 너무 위협적이다. 이런 난동이 남성은 한두 번이 아니고요. 화가 주체가 아니야. 네. 이젤을 휘두르고 발로 밟아서 14만 원 상당의 이젤 7개 손괴. 벽돌로 차량의 창문과 사이드 미러를 내리셔서 깨뜨린 적도 있고요. 날짜가 비슷비슷하게 있습니다. 아니, 저 드릴. 자, 쭉 나옵니다.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폭행. 4월 29일에는 2번.
상습범이네요. 네. 야, 이거는 아니 저 사람은 진짜 습관적인 거네요, 저게. 그냥 손에 잡히는 모든 게 흉기가 되어가지고 일반인들 대상으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네. 돌 던지는 게. 해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가 본 것만 해도 지금 사건이 10건이 넘거든요. 좀 가중처벌이나 뭐 이렇게 좀 무겁게 형량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나요? 일단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불특정 다수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이 재질이 나쁘다라고 판단은 했으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유로 1년 8개월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니, 어떤 부분이 심신미약이란 거예요? 동기나 원인 자체가 어떤 장애나 질환으로 인해서 비롯됐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심신미약이 인정이 되는 거죠. 행위 자체로는 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저걸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저 무거운 돌을 던진다는 건 충분히 너무 커서 유리창이 뚫려서 사람까지 갈 수 있는 건데 너무 위험한 행동인데 네. 야, 이거는 좀 무수하게 많은 범죄를 계속 저질렀잖아요. 그게 질병으로 본다라는 거잖아요. 문제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미약한 처벌만 하고 심신미약 인정만 해주면 도대체 다른 잠재적 피해자들은 어쩌란 말이냐. 그렇죠. 네. 저렇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저 사람의 가족들이 알아서 책임을 져라. 라는 그 신호밖에 되지 않지 않겠느냐.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가족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도 힘들 건데. 이렇게 국가가 만약에 그렇게 질환자로 본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죠. 치료를 해야죠. 이게 우리가 보통 뭐 무차별 흉기 난동 이러면 뭐 망치, 회칼, 톱 뭐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물건이 흉기가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셨을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밤에 9시 40분쯤 지하철 안입니다. 어머머머. 예. 머리를 막 가격하는 거. 어머머. 아유. 남성을 때립니다. 근데 뭘 들고 있는데? 예. 여성분이 남성을 때립니다. 머리를 때리고 있어요. 60대 남성의 머리를 때리고 있습니다. 뭐지? 자, 손에 들고 있는 건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와, 이런 일상용품이 흉기가 되네요. 예. 아이고. 어머, 저래. 계속 때려요. 어우. 더러우니까. 야, 더러워! 야, 더러우니까 치면 나라고. 아우, 피나는 거 봐. 야, 더럽다고! 지난번에 여기 피 흐른 거 봐. 아이고. 그것도 머리 부위잖아. 네. 야, 더러우니까 손 놔, 빨리. 피나는 거 봐. 아니 스마트폰으로 얼마나 때리면 머리에서 피가 날 정도야 그게. 네. 자, 상황 설명해 드립니다. 술에 취한 여성이 침을 뱉었는데 60대 남성의 얼굴에 침이 튀었고 두 사람이 이것 때문에 시비가 붙습니다. 남성이 112에 신고를 했는데 여성이 내리려고 합니다. 도주를 하려는 걸 막기 위해서 남성이 여성의 가방을 잡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여성이 남성의 머리를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가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 여자분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사건의 이 가해자가요. 이미 이 남성과의 사건이 있기 몇 개월 전에 다른 여성하고 시비가 붙은 적이 있어요. 이야.
손톱으로 뭐 가슴 팔 막 이렇게 핥히고 머리를 때리고 이런 행위가 있어가지고 사건이 벌어졌던 그 당사자입니다. 상습범이네. 독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한 번은 실수일 수 있지만 두 번은 그 사람의 전부다. 이분은 이게 본성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런 폭력성과 무례함이. 근데 이 사건의 이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재판 과정 중에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 따돌림을 당해서 후유증이 크다. 그리고 간호조무사 일을 했는데 이 노인들한테 내가 혐오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나름대로 나도 후회하고 있다라면서 이제 선처를 호소했는데 결국은 이제 특수상해죄 등으로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휴대폰이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이다. 이것이 법정에서 인정이 되어가지고 실형 1년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휴대폰이잖아요. 혹시 흉기에 대한 기준이 있는 건가요? 법에 보면 흉기란 용어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위험한 물건이란 용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흉기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사람을 살상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무기류를 주로 이야기하고요. 위험한 물건은 결과적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수는 있지만 원래 만들어질 때는 전혀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 공구라든지 방망이 이런 것들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고요. 아니 뭐 제가 듣기로는 소주병 같은 경우에 바로 잡고 때리면 일반 폭행이고 거꾸로 잡고 때리면 약간 좀 특수 폭행이란 말이 있던데 방향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그냥 일반인들의 속설이고요. 아. 꼭 그렇게 나눠지는 건 아니고 그 사람을 상해할 목적으로 사용했느냐 그리고 그 물건으로 인해서 그런 위험한 상해가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위험한 물건이다 아니다는 아니고요. 저 궁금한 게 그럼 종이로 예를 들어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딱 뭐 이렇게 공격을 한다. 그럼 이건 흉기가 아닌 건가요? 아니죠. 흉기는 당연히 아니고 네. 위험한 물건일 가능성, 예를 들어 뭐 김동현 씨 같은 특수하게 그것을 사용했을 때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으리라는 그런 힘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 그러면 아마 종이는 김동희 씨 딴데. 아마도 이번에 보여드릴 영상은 얼마 전에 도심 속 번화가 한 복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네, 지금 막 신고가 들어왔고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자, 남자 한 사람이 자세히 보시면 이게 옷이 아니고 문신입니다. 옷이 아니고 문신입니다. 알몸이에요. 알몸이에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그냥 검정색 옷 같은데 왜 진짜 옷이 아니라고요? 등 쪽만 문신이 된 거고 앞쪽엔 없고요? 앞엔 또 없어요. 시원하네. 그럼 밑에도 지금 벗고 있는 거예요? 물론이죠. 왜? 예, 그래서 가위하고 소주병을 든 채로 어느 가게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그 의식을 못했어요. 어리둥절하죠. 눈을 가리시네 저희 여자분. 그러면서 이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라는 걸 알고 손님들이 밖으로 대피합니다. 뭐 가지러 가나 보다. 예, 주방에 들어가서 칼을 내놓으라고. 어떡해. 안 돼, 네. 이러면 어떡해. 자, 그리고 이제 경찰이 진압을 시도합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갔고요. 병 들었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이 병을 들고 자, 일촉즉발의 상황. 빨리 싸야죠. 시민들 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예. 자, 멈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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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무서워. 가까이 온다. 자, 테이저건으로 도발되면 안 되는데. 예. 오, 바로. 어이구야. 테이저건을 야, 맞고 효과는 대단하다. 근데. 난동을 피웠던 알몸남이 쓰러집니다. 저거 한 대 맞으면 또 되는구나. 예, 그래서 이렇게 제압이 됐는데요. 그래도 옷으로 다 가려주시네요. 네. 다행이네요. 그럼 뭘 가려줘? 저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 야, 이렇게 체포가 됐습니다. 아니 근데 보면은 문신남이 옷도 벗었고 흉기도 들었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그냥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우는 거랑은 좀 처벌이 다른가요? 음란죄 이런 것까지. 추가가 되죠. 저렇게 알몸이 상태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를 돌아다닌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 공연음란을 포함한 폭행, 절도, 특수협박, 업무방해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가지고 그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습니다. 흉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흉기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 바로 칼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칼을 사용한 사건이 20% 늘었다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칼로 인한 범죄가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 어떤 난동을 피웠을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112 신고를 받고 경찰에 출동을 합니다. 식당으로 갔는데요. 저 지금 저쪽에 동그라미 안에 저 사람이 지금 회칼을 들고 있습니다. 우와. 아 경찰이시구나. 삼단봉이시구나. 자, 우리 이 봉 엄청 이거 삼단봉이 아니고 이건 이제 약간 이제 장봉이에요, 장봉. 근데 용감하시다 진짜. 근데 잘 보세요. 진압하는 과정을 좀 보세요. 지금 손을 맞춰서 칼 떨어뜨리려고. 네. 손을 맞추려고 한 게 아니고요. 몰아가는 거죠. 사람이 없는 곳으로. 자, 근데 떨어졌다. 떨어뜨렸다기보다 이 사람이 그냥 버렸어. 아팠나 네. 보다 맞는데. 약간 위협적이었던 거죠. 무서웠던 거죠, 본인도. 그래서 이제 체포가 됐습니다. 야, 이 경찰관분들 진짜. 23cm나 되는 회칼을 휘둘렀어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왜 저런 거래요? 그 식당 종업원한테 호감을 표시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한 행동이었습니다. 와. 근데 이게 삼단봉 말고 장봉이라고 또 무기가 처음 있는 거예요? 봐요. 뭐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뭐 경찰 출신으로서, 경찰 출신으로서, 입술이 점점 나오고 계세요. 장봉 나왔는데 왜 아무 말 없으신가 했어요. 네. 나올 때 귀만 보고 있었어요. 아 있었구나. 예. 삼단봉과 이제 장봉. 네. 삼단봉은 딱 잡아서 들어가지고 촥 하면 쫙 나옵니다. 삼단봉이. 네, 네. 예. 차량 진입이 불가한 해안가 일원 여기에 순돌이 한쪽 근데 이게 의외로 이거 다시 집어넣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보통 사람들은 집어넣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는 휴대할 수 있고 장봉은 저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장봉에 하면 벌써 하셨을 텐데. 저 막대기를 어디서 들고 나왔지? 장봉은 원래 이제 기동대 시위 진압할 때 뭐 쇠파이프라든지 강목이라든지 이런 거를 휘두를 때 이제 방어용으로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제 지구대 파출소에서도 저렇게 이제 그 보관하고 있다가 현장에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저거 회칼은 그냥 진짜 완전 칼이고 흉기잖아요. 이번에는 왜 테이저건을 사용하지 않고 그 장봉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회칼을 들었으면 경찰 현장 대응 매뉴얼에 보면 최상위 단계인 치명적 공격에 해당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유씨 말대로 권총을 사용해서 제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출동했던 경찰관이 그 밑에 단계인 4단계의 테이저건을 사용하지 않고도 소지하고 있던 장봉으로 이렇게 제압하겠다고 판단이 섰던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에 겁을 먹고 칼을 버려서 체포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찰관님이 판단을 빨리 잘 하셨네요. 일단은 사건 사고 영상을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함께 보게 되는 게 경찰들의 피의자 진압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못한 게 명백한 피의자인데 나중에 일이 좀 커질까 봐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못하고 좀 조심스럽게만 대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흉기를 든 남성이 다가오자 뒷걸음질 치던 경찰이 맨손으로 제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찰의 초동 대처가 허술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현장 경찰관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다라고 저는 이제 그 선배 전직 경찰관 입장에서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과거의 경험을 비춰보면 적극적으로 피의자를 검거하고 진압하고 했다가 결과가 좋았던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자기가 부상을 입거나 그러면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해당 경찰관을 형사 고소하고 민사손해배상 청구 소송하고 그러면 해당되는 경찰관은 감찰 조사 받고 그럼 직무는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긴 기간 동안 긴장해야 되고 또 주변 다른 경찰관들이 그걸 보면서 학습 효과가 일어나잖아요.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근데 그러다가 또 피의자의 인권 생각하고 부상이 있지 않도록 하고 정중하게 하면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경찰 너무 약해 왜 저래? 뭐 이런 식으로 비난하시고 또 소극적이라고 왜 저래? 뭐 어쩌란 말이냐라는 게 이제 일선 경찰관들의 좀 하소연이죠. 경찰의 진압 방법을 조금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주택가를 순찰차가 아주 급히 갑니다. 신고가 들어왔어요. 긴급 상황입니다. 긴급 상황. 예, 이분은 경찰입니다. 3단봉을 꺼냈죠. 자, 그리고 장비도 이제 착용합니다. 범인은 나무 쪽에 있어요. 뭘 들고 있어요. 네, 칼 들고 있죠. 회칼입니다. 양손에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찰이 이제 진압 작전을 시작하는데 어떡해. 자, 3단봉을 이용해서 제압을 시도해요. 위험하잖아요. 맞을 뻔 위험하잖아요. 맞을 뻔했어. 맞았다. 지금 아주 위험천만했죠. 얼굴에 맞을 뻔했어요. 자, 그리고 예, 처음부터 쏘야 되는데. 테이저건을 쐈는데 여전히 지금 테이저건을 피했어요. 네, 테이저건이 제대로 맞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이 와서 경찰 한 사람이 실탄으로 조준합니다. 예고를 했겠죠. 네. 예, 그리고 허벅지에 실탄이 명중합니다. 범인이 쓰러집니다. 그리고 범인을 이제 제압했습니다. 어쩔 수 없지. 체포된 이후에 범인은 이제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요. 자, 이 범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회칼 4개를 들고 있다. 안 오면 죽여버리겠다. 예, 이러면서 난동을 피웠습니다. 테이저건을 발사를 했었는데 실패를 했고 결국에는 실탄을 발사를 했고 허벅지에 명중이 됐습니다. 근데 범인은 한 명이고 경찰은 지금 4명이잖아요. 네. 근데 저걸 실탄까지 발사할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들거든요. 근데 저는 정반대. 왜냐하면 미국 같은 벌써 그냥 실탄 나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는데 손이 들어가기만 해도 그냥 쏴도 그거잖아요. 오히려 과잉 진압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 뭐 피의자를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뭐 대우를 해주냐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거든요. 네. 물론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정반대입니다. 경찰이 너무 함부로 시민들에게 총을 쏴서 1년에 1,000명 이상이 사망하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겠죠. 맞아요. 아까 그 영상 보니까 회칼을 들고 있는 손을 향해서만 3단봉을 계속 휘두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흉기를 빨리 제거하는 쪽이지 다른 쪽은 안 건드리셔. 경찰분들이. 근데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영상에서 보면 저기 뒤에서 이제 권총을 쏘시는 분이 엄청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와, 내가 이걸 쏘면서 내가 이렇게 되면 내가 이걸 안고 가야겠다라는 마음가짐 하에 쏘신 게 아닐까. 실탄을 쏴야 되는 상황에 대한 매뉴얼도 분명히 있겠죠. 예, 물론 있습니다. 바로 권총을 사용하지 않고 경고를 하고 칼을 버리라고 하는데도 계속 저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체 하박부인 대퇴부를 향해서 발사를 했고 거기에서 근거를 한 거기 때문에 매뉴얼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좀 사실 매뉴얼이 있다고 해서 이 현장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요 매뉴얼에 딱 맞지가 않아요. 항상. 딱 이런 상황이야. 이게 위급한 상황, 이게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고 판단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협의의
집행만을 요구한다면 경찰뿐만 아니고 이제 주변 사람들은 많이 다칠 수 있겠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찰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사람과 같다. 교도소 담장이 좁잖아요. 그 담장 위를 걷으려면 얼마나 중심을 잘 잡아야 되겠어요. 아슬아슬. 발을 잘못 디디면 교도소, 또 잘못 디디면 사회로. 이 중심을 잘 잡고 진행을 해야 경찰관의 신분을 유지하고 정년퇴직을 할 수 있다. 아 진짜요? 그래서 정년퇴직은 영예로운 퇴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균형을 잡고 경찰도 안전하고 시민도 안전하고 그런 흉기 난동을 해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겠죠. 네. 근데 진짜 이 CCTV가 있는 게 천만다행인 게 사실 만약에 저게 만약에 뉴스 기사로만 나왔다고 쳤었을 때는 뭐 테이저건을 사용했다 하면서 뭔가 텍스트를 아무리 써도 사람들은 다 빼고 어쨌든 총 쐈잖아 이렇게 됐었을 텐데 이 CCTV가 있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네. 범인들이 무차별적으로 휘두르는 흉기는 시민들에게도 그리고 그들을 제압하는 경찰에게도 위험천만한 것은 확실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은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모두의 즐거움 MBC EVERYONE